과거 왕조 시대 때부터 왕부터가 군인 출신이 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군인왕 전통이 이제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된 뒤에 해방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군부, 새로운 이제 현대식 군대를 만든 사람이 아웅산수지의 아버지이고, 또 그 사람이 이제 국부로서 충황을 받고, 그다음 이제 해방이 된 뒤에 문민 정권이 이제 들어섰지만 국가 내정이 굉장히 이제 분란스럽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기면서 그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치 전선에 나선 것이죠. 그래서 잠깐의 문민 정권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국가가 굉장히 부질을 한 그런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때 당시 쿠데타를 굉장히 초기에는 지지를 했었어요. 워낙에 내분 상태가 많고, 미얀마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35종류의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,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 독립된 국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버마, 이제 미얀마를 대표하는 종족이 버마족인데,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인구 구성으로는 한 뭐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데, 이 나라는 자기들 나라다 이렇게 해버리면 소수 종족들은 설 곳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소수 종족들은 틈만 나면 자기들의 어떤 자치, 최소한 자치라도 이제 가지고 싶어 하는. 그래서 주도 그 소수 종족들을 별로 이제 14개 주로 이제 나누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,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조금만 뭔가 자유를 허용한다든지, 뭐 국민들이 자기의 뜻대로,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화라는 이런 거를 본격화 시켰을 때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소수 종족들의 그 자치나 독립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뭐 미얀마의 군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이 나라는 분열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헌법 조항 앞에도 뭐 절대 국가 분열은 용납할 수 없다. 그래서 그런 여지가 보이면 바로 군인이 개입한다. 뭐 이제 이런 게 들어 있어요. 그 정도로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부를 또 지지하는 버마족의 강성파들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게 항상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우리 군인들도 안심하고 보고 있다. 만약에 근데 이게 불안하고 국가가 분열될 여지가 생긴다면 우리는 바로 정치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군부의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이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문민 정권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,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조항이라는 게 이제 군인들이 국회에 4분의 1을 이제 의무적으로 배정을 받고,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이 이제 조금이라도 바뀌려 그러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. 다시 말해서 4분의 1이 똘똘 뭉치면 그 무엇도 이제 바꿀 수가 없다.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군인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군인은 바로 국가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는 그런 부분이죠.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그 헌법에 입각해서 선거를 실시했고, 그때 이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 당이 압승을 했습니다. 아웅산 수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웅산 장군이라고 미얀마의 독립 영웅이고, 그 다음에 군부를 만든 미얀마 군을 그 창설한 사람입니다, 아버지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부에서 더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뭐 이런 건데, 아이러니하게 그런 군을 창설한 사람의 그 딸을 아주 탄압하고 하면서, 그리고 이제 아웅산 수지는 그런 그 탄압을 이제 한 15년 이상을 이제 견디면서 정말 군부가 무섭다, 공포스럽다. 그래서 이 공포로부터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? 그래서 이제 2015년 이제 자기가 드디어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서 어떻게 군부의 그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잘 보살피고,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조심조심 정치를 했던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를 사실은 뭐 군부 입장에서는 뭐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, 여태까지 군부가 아웅산 수지의 그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반대를 하고 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굉장히 의아스럽게
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.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로힝야라고 알려져 있는 그 라카인의 그 무슬림 소수 종족 집단인데, 그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인권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인데, 사실은 그 탄압을 한 그 주체자가 이제 군부라고 보시면 되고, 근데 그 군부의 그 입장을 사실은 아웅산 수치가 두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. 그래서 뭐 노벨 평화상부터 해서 인권상에게 다 무효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아웅산 수치 그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된 그런 적이 있었는데, 그것도 사실은 아웅산 수치가 군부의 비위를 사실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정책을 지시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렇지만 아웅산 수치는 그런 자기 본질은 그런 소수 종족을 탄압하는 그런 거를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. 지금 미얀마에는 그 로힝자뿐만 아니고 그 비슷한 소수 종족들이 100종류가 넘습니다.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아웅산 수치의 당 NLD를 지지하고 그런 걸 보면 아웅산 수치가 그 소수 종족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어디까지는 이제 군부하고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군부의 비도 동시에 맞춰가면서 그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소수 종족에 대한 그런 정책도 나왔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.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입장은 2020년 이 선거가 총선이 부정선거가 많이 저질러졌다. 부정투표. 그러니까 뭐 NLD가 유리한 쪽으로 집계를 했다.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다. 이제 이게 이제 명분이라고 보입니다. 이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천명을 했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기존의 어떤 법 체계에서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고, 하다못해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건데, 굳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런 부정선거를 조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헌법 개정이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큰 이유였지 않았을까,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이번 그 시민들, 국민들의 그 시위는 또다시 군부의 억압 정치에 대한 우려, 절대 뭐 이전에 민주주의가 이제 싹이 트는 것도 88년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짓밟았듯이, 또 이번에도 이제 미얀마가 개혁 개방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가 이제 뭔가 뿌리를 내리고 이제 진행이 되는 이 상황을 또다시 군부가 짓밟아 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겠죠. 이번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부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, 중국이 아마 자기들이 원했던 걸 계속 갖기 위해서는 군부를 다시 지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, 군부의 믿음, 아니면 뭐 엄밀한 약속이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쿠데타 일어나기 보름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다녀갔다 미얀마에, 그런 그 사실인데, 그때 이제 뭔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, 한편으로는 미국한테 좀 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지 않을까.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헌법이 바뀌어서 지켜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들 수 있게 뭔가 미국이 뭔가 좀 확실한 약속을 해준다면 하는 이런 거를 또 바란 것이 또 이 쿠데타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. 쿠데타 정권은 일단 1년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기 때문에 1년 안에 뭔가를 다 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부정투표 조사도 할 것이고, 그다음에 또 아웅산 수지한테 대해서는 또 뭐 국가재난법, 뭐 수출입법 위반 뭐 이런 걸 붙여서 이제 아마 또 공판을 하고 이런 또 이제 그걸 할 모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
자기들이 천명한 거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.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, 그래서 뭐 자기들이 이야기한 1년은 뭐 가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좀 강력하게 뭔가 군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아예 그거는 뭐 말도 안 된다 해서 거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마 뭐 들어주면 좀 빨리 그 끝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1년도 더 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국제 여론들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요, 시위는 굉장히 세게 나갔지만 또 진압이 너무 강경하니까 사실은 그 시위의 효과가 없이 이제 끝나버렸는데 지금의 또 시위는 또 뭐 워낙 그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해서 과거는 이제 안 보고 안 보이게 하고 막고 정보를 이제 막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안 나가게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오픈이 이제 되어서 뭐 실시간으로 다 이제 뭐 볼 수 있게 되어서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좀 뭔가 시위가 좀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압이 그 부드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가 달성이 되어진다면 그걸로 이제 끝이 날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위 진압도 아주 더 강경하게 나오지 않을까.